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의 채널은 데일리 와인을 주로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만에 코스트코에 갔다 왔어요. 한 4개월 만에 갔다 온 건데 몇 가지 와인이 할인을 한다는 정보를 얻고 와인을 좀 사왔습니다. 할인 품목 2종류를 포함해서 총 12병을 사왔고요. 코스트코에 가서 그렇게 많이 와인을 사왔으니까 집에 있는 와인을 소진하기 위해서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깜뽀비에조 리호아 리제르바 2015년 빈티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트코에서 구하실 수가 있고요. 가격은 2만원이 살짝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색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뒤쪽으로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도 보이는 미디엄 루비인데요. 빈티지가 2015년 빈티지다 보니까 숙성이 돼서 간의 색깔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림에 색깔이 옅어지는 부분이 넓게 있습니다. 그만큼 데일리 와인이지만 빈티지가 오래됐다는 의미고요. 눈물도 어느 정도 잘 보이는데요. 와인의 색깔이 진하지 않다 보니까 눈물 같은 경우는 투명한 색깔입니다. 처음에 쉽게 느껴지는 향은 살짝 구수함도 느껴지는 바닐라 향, 그리고 페인 와인에서 잘 느껴지는 꼬릿함, 나무의 향도 나고 아주 살짝의 타레 향도 납니다. 그래서 그 타레 향은 불쾌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젖은 종이 냄새. 숙성이 많이 되는 와인이지만 이 와인에서 나는 과실의 향은 오히려 실 듯한 그런 체리 향, 그리고 레드커런트 향, 그 정도가 납니다. 과실의 향이 많이 나진 않는데 그 나는 과실의 향은 독특하게도 잘 익은 과실이라기보다는 신선하고 신맛이 날 듯한 그런 과실의 향인 거예요. 스페인도 와인의 등급의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 와인이 포함된 리제르바급은 오크통 12개월 이상 숙성이고 총 3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최소 오크통 숙성 기간인 12개월 이상을 해서 18개월 동안 숙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산도는 붕 정도고요. 목 넘김하고 나서 끝에 약간의 알코올 향과 신맛이 느껴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은요, 얼마 전에 부모님 집에 들어온 갈비 선물이 있어서 그걸 부모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포함된 한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삼원 가든이라는 곳의 갈비고요. 10대가 들어있는데 이게 한 대입니다. 아직까지 9대나 남아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요거는 부모님 집에서 받아온 4가지 반찬입니다. 양념이 된 갈비와 이 와인이 조합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와인 자체가 향이 파워풀하거나 깊은 맛이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비의 맛과 향에 좀 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밥과 반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반찬이다 보니까 자극적이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맛있을 때와 좀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와인이 좀 밀려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향이 강한 그런 음식보다는 구운 고기, 그리고 그 구운 고기도 소금에 찍어 먹는 수준, 그런 음식과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파스타도 될 수 있으면 약한 파스타, 그리고 그 음식들도 될 수 있으면 향이 강하지 않은 그런 음식과 먹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살짝 지나니까요, 담배 향과 함께 자두사탕, 그런 과실의 느낌이 나요. 자두긴 자두인데 조금 달달할 것 같은 그런 자두 느낌? 오늘의 BGM은요, 오페라 9 1집인 더 콜 오브 더 우드에 들어있는 세풀크로라는 곡입니다. 오페라 9은 이탈리아 출신의 블랙메탈 밴드인데요. 음악이 매우 독특해요. 매우 공간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오컬트적인 느낌. 앨범 타이틀이 더 콜 오브 더 우드라고 하지만 음악을 듣다 보면은 자연숭배 사상 같은 게 음악으로서 쉽게 느껴져요. 듣다 보면은 내가 숲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키보드가 되게 독특한 게요, 사운드 자체는 약간 싸구려틱하고 가벼운데 멜로디도 멋있고 불길하고 또 방금 얘기했던 오컬트적인 느낌, 그런 것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이 1집인데 대단한 게요, 5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분 넘는 곡이 3곡이에요. 그나마 가장 짧은 곡도 7분짜리고요. 더 웃긴 거는 첫 곡인 얼론 인 더 다크는 18분이 넘습니다. 첫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대곡 지향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죠. 이 앨범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여성 보컬리스트 카다버리아는 이 앨범, 그리고 2집 사쿠로 쿨토, 그리고 3집인 더 블랙 오페라, 거기까지만 하고 나가는데요, 여성 보컬이 나간다면은 음악이 되게 건조해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오늘의 BGM인 세풀크로는 묘지라는 이름과 맞게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키보드도 등장하고 되게 불길하면서도 어두운 곡이에요.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매우 독특함을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블랙메탈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대신 그런 독특함 때문에 블랙메탈 팬들이라도
호불호가 있을 듯한 그런 음악을 들려주는 건 맞습니다. 음악의 독특한 분위기는 확실히 이 밴드를 매우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선곡한 곡인 세풀크로도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깜뽀비에조 리제르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수한 바닐라향과 함께 스페인 특유의 꼬릿함이 잘 느껴지고요. 과실향이 처음에는 실 듯한 붉은 과실향 중심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잘 익은 과실향의 그런 뉘앙스를 보여줘요. 산도는 적당하고요. 바닐라향이 뒤섞인 부드러운 탄닌감이 느껴집니다. 탄닌감이 뭉글뭉글하면서 꽤 괜찮은데요. 지금 시간이 한 30분 지나니까 좀 더 풀린 듯한 느낌이에요. 초반에는 끝에 신맛이 살짝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알코올향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 신맛도 줄어들고 알코올향은 거의 날아가서 초반의 단점이었던 그런 느낌은 사라지고 있어요. 이 와인이 가격이 2만원 정도인데 가성비로 치면 그냥 쏘쏜 것 같아요. 리제르바급 와인이 2만원이면 보통 매우 좋은 가격인데요. 와인 자체의 향이 강하지 않아요. 파워가 있지 않고 깊이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식과 먹을 때도 와인이 밀린 감이 많아요. 이 와인을 드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스파이시하지 않은 그런 안주 혹은 양념되지 않는 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는 정도,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뭔가 매력이 확 느껴지는 그런 와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랜 숙성에서 오는 그런 느낌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애매한 와인입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거나 즐거움이 드렸다고 하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